창업하려고요? 여기 꼭 가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현장입니다. 현장. 예, 현장을 꼭 가보시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말입니다. 전년 대비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이죠. 서울 상권 월 매출액 상승률을 보면 21.1%가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상권 중에서도 제가 서울 상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주요 상권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21.1%가 매출액이 올랐다? 여러분 알다시피 2021년 대비 2022년에 올랐다는 것은 이게 뭔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2021년 최악이었거든요. 실물경제가 뭐 통제 방역 때문에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장사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나라가 장사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으면 그만큼 장사 안 한 만큼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독재국가나 다름없는 거죠. 나라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나라가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실물경제가 아작이 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나라는 그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최악으로 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해줬다고 하지만 여러분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2021년은 작살났었거든요. 그나마 2022년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게 거리두기를 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할 권리 계속 베풀어 준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 안 하고요. 사적 모임 제한 안 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것도 풀고 질병의 어떤 최악의 상태를 막았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방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창업하려고 하면 여기 꼭 가보세요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라는 곳은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 주요 상권입니다. 주요 상권. 주요 상권 월 매출액과 임대료인데 보시면 1제곱미터당 월 매출액은 21.1%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30만 7천 기록했는데요. 2022년에는 37만 2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31만 2천원이라는 숫자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숫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37만 2천이라는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에 70에서 80%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아직 멀었죠. 그나마 좋아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임대료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65,200원에서 69,500원으로 6.6%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왜 올랐을까요? 이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 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사거나 가게를 사거나 점포를 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끼고 지금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자 부담을 어디로? 결국은 세입자에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세입자에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21.1%가 올랐는데 임대료도 6.6%가 오르니까 심각하다. 사실 아직까지 창업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좀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창업하시려고요? 꼭 여기를 가보세요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명동은 여러분 매출이 38%가 올랐습니다. 50만 8천 원까지 올랐어요. 제곱미터당. 강남역은 40.1%가 올랐죠. 40.1%. 47만 6천 원까지. 예, 압구정동은 29.4%가 올랐습니다. 35만 8천 원까지 올랐고요. 을지로 상가는 13.9%가 올라서 예, 57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성수동은 37.8%가 올라서 45만 4천 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게 서울 주요 상권의 평균 21.1%보다가 다 높죠. 이것은요. 명동이나 강남이나 압구정동이나 을지로나 성수동은 다 평균보다 높죠. 예, 21.1%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봐야 되겠죠. 임대료는 또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것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실제 임대료는요. 명동은 16%나 올랐어요. 그래서 20만 5,500원이 됐습니다. 야, 유령상권이라 한 것이 엊그저께인데 그죠? 예, 16%가 오르면 이게 매출이 38%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강남역은요. 예, 임대료가 11.8%가 올랐습니다. 14만 3,6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매출액은 40.1%가 올랐고요. 예, 그러면 여기도 많이 올랐다고 치자고요. 압구정은 14.1%가 올랐습니다. 예, 10만 3,400원이고요. 을지로 상가는 7.4% 8,600원입니다. 자, 을지로 상가를 보면 예, 매출은 13.9%가 올랐는데 57만 4천 원이 올라갔는 거고 매출은 되게 많이 늘었죠. 그런데 임대료는 예상보다 더 올랐습니다. 성수동은 보세요. 성수동은 예, 임대료가 7.5% 올랐습니다. 5만 2,800원까지 올랐는데 매출액은 37.8%가 올랐습니다. 45만 4천 원. 여러분이라면 지금 창업을 하신다면 어디를 가실까요? 명동을 가실까요? 강남을 가실까요? 압구정을 가실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볼 때는요. 예, 을지로 상가나 성수동을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매출은 성수동 같은 경우는 37.8%가 올랐는데 예, 임대료는 7.5%가 올랐으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하지 말라예요. 창업하지 말라. 왜 창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불나방 창업이나 무턱대고 창업이 너무 많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자영업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데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나방 창업하는 거. 퇴직금 갖고 창업했다가 퇴직금 다 날랍니다. 다 날라갑니다. 게다가 나는 이대로 가만히 못 있겠어. 좀이 쑤셔서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지. 커피숍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호프집을 하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온전히 내 혼자 하는 게 창업이에요. 내가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기업에 다닐 때는 하나의 부속품이었다면 예, 창업은요. 내가 온전한 완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업에 다닐 때 나는 회계 담당을 했으면 회계만 하면 돼. 나는 제작 담당이었으면 제작만 하면 돼. 나는 취재 담당이었으니까 취재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내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취재도 하고 제작도 하고 회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게 온전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기업에 다니다가 나왔으면 특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계에 대한 공부, 마케팅에 대한 공부, 예, 여기에다가 세무에 대한 공부, 예, 여기에다가 경영에 대한 노하우, 모든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현장에서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창업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성수동이든 을지로든 압구정동이든 강남이든 명동이든 내가 가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창업하고 싶은 곳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아, 이 가게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더라. 아, 이 가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더라. 아, 이 가게는 세무를 어떻게 하더라. 아, 이 가게는 장사를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까지 다 배워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진정한 완전체가 돼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실무도 배우고요. 이론도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이 1년, 2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최소 한 3년쯤 생각을 하면서 실무도 배우고 시장도 배우고 또 가게 위치를 어떻게 갈지 이런 것도 배워가면서 저는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퇴직하고 나면 50대 중반 내지 후반이에요. 아니면 정리해고 됐다고 하더라도 40대 말 50대 초반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무궁무진합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저만 하더라도 급하게 서둘렀는데요. 급하게 서두르니까 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하건대요. 창업은 하지 마라. 이게 제 지금까지의 지론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라. 예. 다시 말해서 한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완전체가 될 때 그때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해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창업할 곳은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지금 꼭 그 자리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